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formal and regular language에 대해서 할 건데요. formal language로 지난 시간 했으니까 이번에는 regular language에서 하는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러 랭귀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뭔지, 그다음에 그거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또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서로 변환할 수 있는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머와 이 세 개들 간에 어떻게 서로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다음과 같이 예제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A, B, 스타라고 썼다 하면 A가 일단 앞에 무조건 나오고 B라는 건 스타가 붙어 있다면 이건 뭐냐면 B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B가 무한대만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 플러스라는 게 이제 OR라는 뜻입니다. OR. 즉 뭐냐면 A 또는 1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게 스타만큼, 즉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0과 1로 구성된 모든 스트링은 다 이와 같이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입실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스타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이런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이런 건 뭐냐면 일단 이 위에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1이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무한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트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스트링이 다 나온 다음에 제일 뒤에 0이 두 번 나온 다음에 끝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스트링을 나타내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의해서 우리가 랭귀지란 걸 정의하기 때문에 뭐 알파 A 스타에 대한 랭귀지다. 그런 건 뭘 말하냐면 입실론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나오든지 A가 하나 나오든지 두 개 나오든지 기타 등등 무한대만큼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알파가 이제 0 더하기 1의 스타라고 한다면 0 또는 1이 나오고 그게 0 또는 1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조업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 어떠한 개수만큼 다 허용이 되고 0과 1로만 돼 있으면 다 여기에 알파 안에 들어오니까 요건 다 포함이 되고 물론 스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실론까지 포함을 합니다. 마지막처럼 이제 A 두 개가 나오면 한 번에 다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뭐 A 하나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한 번도 안 나오든지 A 두 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게 두 번 반복돼서 A가 네 번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A가 짝수 번 나온다라는 걸로 A의 2승, 2n승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2m승 왜냐하면 A가 나오는 개수와 B가 나오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B의 2m승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B가 한 번 꼭 더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한 다음에 n과 m은 각각 개별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이게 스타라서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다라는 등호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m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체 이퀘이션, 이제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x가 알파 x 또는 베타다. x가 알파 x 또는 베타다.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게 될 건데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x가 그냥 베타라고 되든지 아니면 알파 x가 되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5하니까 알파 x에서 이 x라는 건 또 베타가 되든지 아니면 또 알파 x가 될 거예요. 그럼 이 x는 또 베타가 되든지 아니면 알파 x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계속 갈 건데 자세히 보시면 결국에 이게 베타가 되고 알파가 하나도 없든지 하면 알파가 계속 앞에 붙는 이런 형식이네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걸 뭐로 할 수 있다? x는 알파 스타 베타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냐 하면 x가 알파 x 또는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x는 알파 스타 베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더불어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요 화살표는 등호랑 같고 그래서 x는 알파 x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와 표시는 더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다 이런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해 주는 걸 즉 화살표는 등호로 이렇게 오와 표시는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걸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한 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를 구했으면 우리가 이걸 검사를 해봐야죠. 검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x 대신에 요 알파스타 x 베타를 넣어서 x 다시 알파스타 베타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파스타 베타를 넣었죠? 그럼 앞에 알파가 붙고 더하기 베타가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스타니까 원래는 알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알파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고 더하기 알파가 되고 이건 이제 베타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더하기 입실론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5가라는 뜻이니까 알파가 무조건 한 번씩 나와서 그 알파 무한된 만큼 나오든지 또는 베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입실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입실론을 포함하고 알파가 한 번 혹은 그 무 한 번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알파 스타랑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베타 붙으면 알파 스타 베타 나왔죠. 즉 x 대신에 알파 스타 베타를 넣었더니 다시 전체 x가 또 알파 스타 베타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다. x의 해는 알파 스타 베타가 맞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문제 풀 때 요거 형태로 여기 보이는 이 별표한 형태로 문제를 많이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공식으로 x의 해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본다면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으로 바꿔보자는 이제 예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S가 이렇게 생겼죠? R은 이렇게 생겼고 일단 화살표는 등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5와는 다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R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니까 여기다 R 대신 이걸 집어넣어 보죠. 이 R 대신에 그러면 S는 AS 앞에 맨 처음 나오고 더하기 B에 R 대신에 AS 나오고 더하기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요 괄호 풀어주면 AS 더하기 BAS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럼 S끼리 묶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A 한 다음에 S 더하기 입실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X는 요 S 대신에 X 요거 대신에 알파, 요거 되면 x, 요거 대신에 베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아까 그 시랑 똑같죠. 따라서 우리의 솔루션 뭐다? 알파 스타 베타.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파에 해당하는 a 더하기 ba가 나오고 거기에 스타 붙이고 입실론 뒤에 붙이는데 입실론 붙이나 말하니까 없이 그냥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머로서 유도할 수 있는 랭귀지는 a 플러스 ba에 스타를 한 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걸 해볼게요.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프로덕션 룰인데 이거 등호되고 얘도 등호에 플러스가 되고 얘도 등호에 플러스가 돼요. 그렇게 바꿔준 게 바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B를 보니까 이게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이거가 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A라는 건 B 스타 입실론인데 입실론 붙이나 말하니까 그냥 A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A는 비슷하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에 의해서 S라는 게 이건데 여기에 A 대신에 B 스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 스타가 되죠. 그럼 더하기 그다음 B 스몰 B 한 다음에 나머지 대문자 B가 나와야 되는데 요 3번에 의해서 대문자 B 대신에 B 스몰 B S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더하기 B가 있으니까 또 더하기 B 해주고 자, 이걸 보니까 얘는 다 이제 터미널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얘도 터미널로 이루어졌고 얘만 이렇게 넌 터미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제일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 터미널로 있는 것들만 묶어줬어요. 그럼 이제 S는 요거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요게 X 얘는 알파 X 더하기 통째로 베타 이러면 알파 스타 베타가 돼야 되니까 솔루션은 알파에 해당하는 BB가 있으니까 BB 통째로 스타 해주고 베타에 해당하는 이 뒤에 거 통째로 그래서 A, B 스타 더하기 B가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S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스타팅이 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입니다. 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배우지만 이 과목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컴파일러를 디자인하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렉시컬 애시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집합들 파이는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터미널들 이건 뭐냐면 트랜지션 펑션 이건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 이건 피니싱 셋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건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현재 Q0, Q1, Q2라는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우리는 A와 B에 의해서 이게 트랜지션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Q0에 있다가도 A라는 걸 만나면 Q1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델타라는 건 우리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계속 변화에 대해 가는 그런 과정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밑에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해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시작점 Q0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스타팅이니까 Q2는 이제 피니시입니다. 그럼 Q2에서 끝난다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피니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여러 개가 나오는 예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세히 얘기하는 거 이제 델타였는데요. 델타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Q0일 때 A를 만나면 Q1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Q0일 때 B를 만나면 Q2로 간다. 자, Q1일 때 A를 만나면 Q2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림을 보고 보죠. 자, 여기 스테이트가 PQR이죠. 자, PQR 이렇게 그립니다. 스테이트들. 그다음 0과 1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대요. 델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팅은 뭐다? P다. P가 스타팅이면 여기 화살표에서 스타트라고 써줍니다. 피니싱은 뭐다? R이다. 우리 피니싱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줘요. 그쵸? 자, 이제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밑을 보겠습니다. P에서 0을 만나면 Q로 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P에서 1을 만나면 P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Q에서 0을 만나면 R로 갑니다. Q에서 1을 만나면 Q로 갑니다. 그 다음에 R에서 0을 만나면 R로 가고 R에서 1을 만나도 R로 가네요. 0,1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deterministic finite automa타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왜 deterministic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조건이 왔을 때, 0이든 1이든 조건이 왔을 때, 우리가 가는 우리의 대상은 단지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나간다 해서 deterministic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표라는 건 뭐냐면 이게 1, 0, 0, 1을 인식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타팅이 P죠. 1을 만났어요. 처음에. 그러면 1 자기 자신. 그 다음 0입니다. 그럼 0 1로 가고 그 다음 또 0이죠. 0은 또 1로 가고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1이죠. 1로 통해서 다시 R로 옵니다. 우리 R은 뭐죠? 피니싱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피니싱 스테이트에서 잘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부른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부릅니다. 다음을 보죠. 0, 1, 1, 0이래요. 0을 만났습니다. 0을 만나면 일단 Q로 가네요. 그쵸? 그 다음 1이래요. 그럼 Q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또 1입니다. 그럼 다시 Q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0이래요. 그럼 1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맞나요? 0, 1, 여기 제가 잘못됐네요. Q에서 1을 만나면 P로 간대요. 이게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 아니라 이게 아니죠. Q에서 1을 만나면 P로 가네요. 요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0이면 1로 가고 얘가 1을 만나면 1로 가고 1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 1로 한번 돌고 0이 있으니까 1로 갑니다. 그래서 Q에서 끝나네요. 그래서 이것은 cannot recognize. 이 문장은 우리가 finishing에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절대적으로 제대로 끝나지 않은 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은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틀린 부분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면 이건 아까 이 전장에 저희가 손으로 그렸던 걸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거는 우리가 이 스트링을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피니싱에서 안 끝났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써주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전장에 펜으로 그렸던 걸 여기 다시 한번 그려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우리 이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에요. 아이덴티파이어.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어떤 언어에서 변수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C 언어가 대표적이죠. 앞에 무조건 문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자 또는 숫자가 나와도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숫자로 나오는 변수는 있을 수 없다는 소리죠. 숫자가 나오면 아예 이쪽 레로로 넘어가지 않아요. 피니싱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고 소수점이 있는 것도 숫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소수점이 나와야 되고 숫자가 나와야 피니싱에서 안전하게 끝납니다.
그 소수점 전후로 해서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고 여기서 돌면 되니까 이건 무난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처럼 36점만 해도 인식할 수 있는 픽스드 포인터가 있긴 하지만 이 언어에서는 우리 디지까지 나와야 인식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C-라는 언어, 예를 들어 이런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에서는 픽스드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건 우리 P, Q, R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0이면 1로 간다, 1이면 1로 간다라고 해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non-deterministic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바같이 Q0가 있는데 1이 0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Q1으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Q1 또는 Q2로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 줘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에는 이게 계속 여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야 되고 Q2도 봤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백트래킹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많은 오버헤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non-deterministic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NFA라고 부르는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는 이제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로 바꿔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 펑션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일단 스테이트들은 모두 몇 개죠? 한 5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0 아니면 1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델타라는 펑션은 여기 테이블에 정의된 바와 같고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하며 피니싱은 위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여기 처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Q0에서 0을 만나면 Q1 또는 Q2래요. 그림을 그릴 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0을 만날 때에는 Q1을 가든지 Q2로 갑니다. 1을 만나면 Q1 또는 Q3래요. 1을 만나면 Q1 또는 Q3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분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테이블에서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것도 뭐 일단은 뭐 무난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0이라는 조건이 왔을 때 두 가지로 분기한다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죠. 우리 M에서 과연 1, 0, 0, 1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풀어보는 건데 이 백트래킹이 이제 수행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1, 0, 0, 1을 Q0에서 시작해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끝에 갔을 때 우리 파이널 셋에는 분명히 피니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니싱에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Q0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가 스타팅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1이라 그러면 Q0에서 1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Q0에서 1을 만나면 1로 가죠. Q1 또는 Q3가 됩니다. 그래서 0, 1, 1 이제 하나를 처리하면서 1로 넘어온 거니까 그럼 0을 만나면 Q1일 때 0과 Q3일 때 0 이렇게 보는 거예요. Q0일 1일 때 0과 Q3일 때 0을 만난 거예요. 자, Q1과 0을 만나면 뭐가 되죠? Q1, Q2가 되죠? 지금 Q1, Q2가 되고 Q3일 때 0을 만나면 공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Q1, Q2만 가지고 그 다음 0, 1 시퀀스를 보는 거예요. 그럼 Q1에서 0과 Q2에서 0을 봐야 되죠. Q1에서 0과 Q2에서 0을 봐야 돼요. 자, Q1에서 0을 만나면 Q1, Q2가 되고 Q2에서 0을 만나면 QF가 돼요. 그래서 Q1, Q2는 여기서 온 거고 이제 Q0, Q2, Q0에서 QF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0이 처리됐으니까 1이 남았죠. Q1에서 1을 만나면 이거는 Q1 또는 Q3 Q2에서 1을 만나면 공집합 그 다음에 QF에서 1을 만나면 QF, 이건 QF가 되죠. 이렇게 돼요. 얘네들 다 합집합을 해주면 그럼 요 세 개 합집하니까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즉 우리가 Q0에서 시작해서 1, 0, 0, 1을 만나면 어떻게든 돌던지 간에 마지막에 Q1, Q3 또는 QF에서 끝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QF라는 피니싱에서 끝날 QF 피니싱이죠. 여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레커널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면 근데 이건 당연히 오게 되겠죠. 우리가 있는 대로 조합을 하다 보면 무조건 QF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1, 0, 0, 1을 해보겠습니다. 1, 0, 1,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Q0에서 1, 0, 1, 1을 해보면 Q0와 1을 만나면 Q1, Q3
나오고 011이 돼요. 그래서 Q1, Q3에서 011, 011을 하고 요 앞에 거 두 개, 이제 Q1과 0, Q3와 0을 보면 Q1과 0을 보면 Q1, Q2 나오고 Q3와 0을 보면 공집합. 그럼 Q1, Q2밖에 없네요. 그래서 1, 2를 보면 Q1과 1, Q2와 1을 봅니다. 자, Q1과 1을 보면 Q1, Q3가 되고 Q2와 1을 보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Q1, Q3가 되고 1이 하나 처리됐으니까 그 다음 1이 나오죠. 그래서 Q1과 1, 그 다음 Q3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1과 1을 보면 우리가 Q1, Q3라는 걸 알 수 있고 Q3와 1을 보면 우리가 QF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QF예요. 합집합을 해주면 이게 되죠. 그래서 Q1, Q3, QF가 되니까 우리 피니싱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네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NFA를 DFA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A라는 브랜치가 있고 B라는 브랜치가 있는데 A로 갔더니 아니래요. 그럼 다시 B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이 생겨버리면 계속 백트래킹 하면서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주고자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DFA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프라임으로 NFA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NFA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뭐 이렇게 Q0가 있을 때 뭐 0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Q1, Q2로 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Q1으로도 갈 수 있고 Q2로도 갈 수 있다 해서 화살표를 두 개 써요. 0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Q1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Q2로 가는 화살표 하나, 이게 트랜지션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러지 말고 Q1, Q2라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화살표 하나만 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해지잖아요.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는 Q1, Q0, Q1이라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2의 2승인데 이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근데 이건 공집합 포함을 하니까 빼기 1을 하면 총 3개가 나옵니다. 즉 Q0, Q1, 그 다음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 Q0, Q1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처럼 Q0, Q1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이렇게 0이라는 트랜지션 화살표를 두 개 보내는 게 아니라 Q1, Q0, Q1이라는 집합 하나에게만 우리가 트랜지션을 하게 만들자라는 게 여기서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우리가 만든 부분 집합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만약에 화살표를 3개 쌓건 100개를 쌓건 거기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분명히 이 부분 집합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화살표 하나만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개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만들고 스타팅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스타팅은 Q0예요. 그러니까 Q0를 가지고 있는 게 스타팅이고 피니싱은 뭐냐면 우리가 Q1이 피니싱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Q1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건 다 피니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피니싱, 이것도 피니싱입니다. 그래서 Q'이라는 피니싱은 Q1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스테이트 모두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셋도 Q도 만들었고 파이는 0 아니면 1인 거고 무조건. 그 다음에 시작점은 Q0고 무조건 시작점은 같고 그 다음에 피니싱도 우리 피니싱 스테이트인 Q1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들이니까 이것도 같고 이제 델타만 정의하면 됩니다. 델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지금 우리가 스테이트가 3개예요, 이제. 우리 옛날에 NF에서는 우리 이 전장에서 Q0와 Q1이라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트랜지션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분 집합 만들었으니까 Q0, Q1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조건도 0, 1 이건 그대로고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던 거 Q0일 때 0으로 가는 거 Q0일 때 1로 가는 거 이건 Q1일 때 0, Q1일 때 1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고 마지막은 이제 새로 만든 것에 대한 0과 1입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이 초기의 4개는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Q0에서 0를 만나면 여기로 간다. 그래서 Q0에서 0를 만나면 여기로 가는데 화살표 두 개 써야 되는데 요거를 다 갖추고 있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Q0에서 1을 만나면 Q0로 간다. Q0에서 1을 만나면 Q0로 간다. Q1에서 0을 만나면 공집합이다. Q1에서 0을 만나면 공집합이다. Q1에서 1을 만나면 이 두 개로 화살표 두 개 쏜다는데 화살표 두 개 쏘는 대신에 우리가 새로 정의한 셋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Q0에서 0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가? 요거죠. 근데 Q1에서 0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Q0, Q1 이 둘 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새로 만든 집합이고 Q 0에서 1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Q0에서 1을 만나면 Q0였어요. 이건 Q0. 그럼 Q1에서 1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Q1에서 1을 만나면 Q0 더하기 Q1이었어요. 이것은 합집합이니까 결국 Q0, Q1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새로 만든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집합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 나머지 네 개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트랜지션 펑션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스테이트의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자를 인식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A, 이걸 B, 이걸 C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 같이 있는 게 C고 Q0만 있는 게 A고 A 두 개 같이 있는 게 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0을 만나면 C로 간다. A에서 0을 만나면 C로 간다. 그 다음에 C에서 0을 만나면 C로 간다. 그 다음에 A에서 1을 만나면 A로 간다. B에서 1을 만나면 C로 간다. 그 다음에 C에서 1을 만나면 C로 간다. 두 개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피니싱은 뭐냐면 Q1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B와 C가 둘 다 피니싱입니다. 둘 다 서클이 두 개씩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스타팅은 뭐죠? Q0가 있는 게 스타팅이죠. 그래서 A, Q0가 스타팅이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스타팅이 A인데 A에서 시작해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하더라도 또 우리는 이리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B를 삭제해주고 따라서 B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선들도 다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건 결국 뭐다? 결국 요것만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방법이 어떠냐면 좋긴 좋은데,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부분 집합을 먼저 다 만들잖아요. 집합으로. 부분 집합이 다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짜리밖에 없으니까 2의 2승 마이너스 1에서 3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한데, 만약 10개의 스테이트만 돼도 2의 10승 빼기 1이라서 1023개의 스테이트가 생겨요. 일부만 화살표를 받고 나머지들은 그냥 화살표도 안 쓰고 스타팅에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지워집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B 하나 날리는 것처럼 이게 날리는 게 나중에 이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 다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자는 개념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온 예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스테이트를 만드는 예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0이라고 새로운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A를 만나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A를 만나면 0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1로 가래요. 그럼 0,1인데 0,1이라는 스테이트가 없죠. 그럼 그때 만들어줘요. 0,1. 그래서 A가 나오면 0,1 갑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주자는 게 이 이그젠플입니다. B로 가면 어떻게 되죠? 0에서 B로 가면 그냥 0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B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A와 여기에 대한 B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0, 1일 때 A는 0과 A가 만나면 어디로 가냐면 0과 A가 만나면 0,1로 가고, 그 1과 A가 만나면 1에서 A가 만나면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0,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로 만나면 자기 자신한테 들어오고, B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0,1이 B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0에서 B를 만나면 자기 자신이에요. 0. 1에서 B를 만나면 2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0,2라는 게 있어야 이 B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그럼 이제 새로 만든 거네. 이게 또 새로 만든 거니까 0,2에서 우리 0,2에서 위에 거 지워주고 0,2에서 A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0에서 A를 만났더니 0과 1로 가고, 2에서 A를 만났더니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0,1로 간대요. 그래서 0,2는 A를 만나면 다시 0,1로 돌아가고, 그럼 이제 B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0에서 B를 만나면 0 자기 자신밖에 없죠. 2에서 B를 만나면 3으로 가네요. 그래서 0,3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0,3 새로 만들어주고 B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새로 만들었으니 여기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지워주고 다시 해보면 이제 0에서 0,3에서 A를 만나면 0에서 A를 만나면 0,1, 3에서 A를 만나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0,1이에요. 이것도 A를 만나면 0,1로 가고, 자 그럼 B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0에서 B를 만나면 0, 3에서 B를 만나면 또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0 하나로 가는 거네요. B를 만나면 0 하나로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A, B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줬습니다. 하나의 화살표로. 완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니싱 스테이트를 정해야 돼요. 피니싱 여기 지금 3이었죠. 동그라미 2개니까. 그럼 여기서 3을 가진 걸 다 골라서 동그라미 2개를 쳐줘야 돼요. 그게 피니싱이니까. 보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만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만든 DFA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전은 이미 모든 부분집합을 만들고 시작했다면 지금은 부분집합을 필요할 다 만들어서 하면 너무 나중에 삭제하는데 오버헤드도 크고 초기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자가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PDF로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장에서 이미 다 이제 펜으로 그리면서 설명이 끝나서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하십니다. 답습하실 때 있는 글들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더블 서클로 터미네이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뭐냐면 입실론 클로저예요. 이건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있고요. 제 친구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하면 얘가 나와 입실론 클로저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뭐 얘네들은 뭐 이쪽 옮기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묶어서 뭐 일종의 패밀리, 뭐 나아바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속어를 써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갈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관계들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닫힌 관계다 해서 입실론 클로즈라고 말합니다. 이 입실론 클로즈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입실론 클로즈를 하면 나 자기 자신과 나와 입실론으로 갈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기 자신과 모든 스테이트인데 내가 입실론이라는 액션으로 갈 수 있는 즉 아무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합한 거를 이제 입실론 클로저 오브 S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입실론이 들어갔으면 입실론 클로저가 있는 NFA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고 4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입실론이고 얘가 지금 C라는 관계로 가고 얘는 지금 입실론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1번에서 C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니? C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물어보면 우리 입실론 생각 안 하면 아무 데도 없는데 나는 입실론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 C로 아무 데도 못 가 그러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이 우리 2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고 입실론이니까 2에서 C로 3까지 가네 그러면은 3이 우리가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까지 가면 4까지는 또 프리패스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있을 때 우리 C로 갈 수 있는 데가 뭐야? 그러면 2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4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입실론 클로저고 우리가 간 곳에 또 입실론 클로저니까. 그래서 우리가 델타 펑션, 트랜지션 펑션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1과 2와 3과 4 여기 지금 1, 2, 3, 4 다 있는 거죠. 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 대한 트랜지션 펑션을 그려라. 그러면 1, 2, 3, 4를 그냥 바로 A, B, C라는 조건에 의해서 보면 이게 A, B, C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A, B, C라는 조건에 의해서 가는 걸 구할 때에는 그냥 1에서 A를 갈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실론 클로저에 관계 있는 애들을 다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A든 C든 B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입실론이 보인다. 그럼 입실론 클로저를 먼저 계산을 하고 얘 셋에서 각각 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지는 않을까 다 보는 거예요. 2도 마찬가지 3도 입실론 클로저로 구하고 4도 입실론 클로저로 구합니다. 자, 1을 보아하니 얘 입실론 클로저는 뭐냐면 1에서 입실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3이고 3에서 또 입실론으로 4까지 가요. 그럼 얘네까지는 입실론 클로저예요. 그래서 1, 3, 4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우리가 3에 있었다 그런다면 입실론으로 4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럼 요거는 3의 입실론 클로저가 되는 거예요. 물론 2와 4의 경우는 입실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만 나옵니다. 입실론 클로저는 자기 자신 혹은 입실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2든 4던 3이던 해서 우리가 다 결과를 구한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C로 3으로 갈 수 있다면 3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입실론 클로저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4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의 입실론 클로저까지 구하고 끝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입실론 클로저에 의한 우리 디터미니스틱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보시면
뭐 앞에서 본 거에서 뭐 이러한 1, 3, 4, 2, 3, 4, 4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냥 A, B, C, D라고 써주면 앞에 있던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문자 A에서 스몰 a를 만나면 대문자 B로 간다. 그럼 대문자 A에서 스몰 a를 만나면 대문자 B로 간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고 더불어 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피니싱이 4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4가 들어간 건 모두 피니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들어간 거 A, 3, 4 모두 피니싱입니다. 그래서 더블 서클, 더블 서클, D도 더블 서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터미널이 아니라 이 용어는 틀린 용어고 피니싱이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오토마타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스테이트가 많아져요. 이걸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 하면 역시 이거 터미널이 아니라 피니싱이에요. 용어가 틀렸습니다. 얘도 피니싱. 그러면 피니싱 동그라미 두 개 쳐진 애들을 일단 다 묶어줘요. 얘 하나, 네, 얘 하나 하면 자 A라는 이름으로 대문자 A 있을 때 소문자 A를 만나면 요 지금 숫자 1 얘를 숫자 1이라고 불렀고 얘를 숫자 2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숫자 1 중에서 A라는 점에서 대문자 A에서 스몰 a를 만나면 어디로 가느냐? 대문자에서 스몰 a를 만나면 B로 가죠. 근데 B는 아직 1번 안에 있죠. 그래서 1번이라 써줘요. 그럼 대문자 B에서 소문자 A를 만나면 어디로 가느냐? 대문자 B에서 소문자 A를 만나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여전히 1. 대문자 D에서 소문자 A를 만나면 어디로 가느냐? 대문자 D에서 소문자 A를 만나면 자기 자신 D. 그래서 아직 1번 안에 있죠.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1과 2의 관계를 다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예제에서는 요 2번이라고 붙은 얘네들은 A와 B와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가는 애들이 똑같아요. 얘네들 하나로 묶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1번으로 넘어가고 얘는 2번으로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C, D는 하나로 묶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데 얘는 보안이 얘는 1, 1이지만 얘는 1, 2, 1, 2죠. 얘네들 하나로 묶고 얘를 따로 하나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만 하나 따로 되고 B, D가 하나가 따로 됩니다. 그래서 A만 하나가 따로 되고 B, D가 하나로 또 쪼개져요. 얘는 아까 이렇게 하나로 했었고 얘도 하나고 하나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대문자 A에서 스몰 a를 만났더니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제 이거 쪼개줬으니까 요거 하나가 1번, 얘네가 2번, 얘네가 3번으로 된 건데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를 만났더니 2번으로 갔죠? 그래서 2번. 대문자에서 소문자 B를 만났더니 D로 가서 2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쭉 숫자를 적어주면 요 한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의 비헤이비어가 똑같다. 3, 2, 3, 2, 3, 2, 3 이렇게 똑같으면 얘네를 하나로 묶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1, 2, 3이었으니까 여기 맞게 1, 2, 3 한 다음에 A를 만나면 2로 간다. B를 만나도 2로 간다. 해서 A, B 모두 2로 간다. 얘는 2번에서 A면 2, B면 3이다. 그랬으니까 A에서 2면 B, B면 3. 3에서는 A면 2, B면 3이니까 3에서는 A면 2, B는 3. 그리고 피니싱이 어디였죠? 얘네가 피니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스테이트를 가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세 개의 스테이트를 가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변환됐습니다. 컴바인은 그냥 여기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만들고 스테이트 지워주고 얘가 스테이트 스타트라고 하든지 그럼 얘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니까 아니면 AX를 통합해서 하나를 해두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꼭 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래머와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그래머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와 레귤러 익스프레션 세 개를 배웠어요. 이건 전장의 포멀 랭귀지에서 배웠고 얘네 두 개를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얘네들 간의 이 변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래머에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살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는 이 넌 터미널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테이트들과 같습니다.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덕션 룰이 다 전개가 되고 걔네들은 이 프로덕션 룰 전개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애들이고 우리 이 스테이트들도 마찬가지죠. 스테이트가 돌아다니면서 0과 1이라는 게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피니시로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스테이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머에서는 피니싱 스테이트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니싱 스테이트라는 F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피니싱을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터미널에 해당하는 0일은 여기서 해당하는 우리 심볼인 0일과 같습니다. 프로덕션 룰에 해당하는 P는 우리의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과 똑같으니까 나중에 만들 거고, 그 다음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Q0가 스타트가 되는 거고, 피니싱 셋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는. 근데 피니싱 셋은 뭐죠? 우리 방금 만든 게 피니싱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델타 펑션, 즉 트랜지션 펑션만 이 프로덕션 룰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S는 0을 만나면 S로 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S는 0을 만나면 S로 간다. 그래서 S 써주고요. S는 1을 만나면 B로 간다. 그래서 S는 1을 만나면 B로 갑니다. S는 1로 가면 끝입니다. 그 뭐냐면 이거 끝난 거예요. 피니싱이 된 거죠. 그래서 S는 1을 만나면 피니싱을 여기 써줍니다. B는 0을 만나면 S로 갑니다. 그래서 B는 0을 만나면 S로 갑니다. 그 다음에 B는 1을 가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B는 1을 가면 피니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쉽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피니싱 스테이트를 여기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위에 그래머에서는 아무런 룰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렇게 만든 거는 피니싱은 다 그냥 공지법을 써줍니다. 아직 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위아래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를 하면 뭐냐면 이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가지고 그래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여기 있는 스테이트들이 뭐라 했죠? 우리의 넌 터미널이 되고 여기 트랜지션에 사용하는 요것들이 우리 터미널이 되고 스타팅이 뭔지 봤더니 P가 스타팅이래요. 그래서 Q0라는 스타팅이 이제 P가 되는 겁니다. 스타팅은 P. 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덕션 룰을 이 트랜지션하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P에서 1을 만나면 다시 P가 가요. P에서 1을 만나면 P를 간다. P에서 0을 만나면 Q로 가요. P에서 0을 만나면 Q로 간다. 그 다음에 Q에서 0을 만나면 R로 간다. 그래서 Q에서 0을 만나면 R로 가고 Q에서 1을 만나면 P로 간다. 1로 가면 P로 가고 또 R은 0이나 1이나 다시 R로 간다. 그래서 R은 0을 만나고 R로 가고 R은 1로 만나고 R로 갑니다. 다 썼는데 마지막 하나 R이 지금 동그라미 2개 있죠? 이건 뭐냐면 피니싱 한 소리예요. 그래서 R은 피니쉬로 간다. 이 마지막 거 잊지 말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R은 입실론 피니쉬로 간다. 자, 이제는 뭐냐면 우리 뭐 했죠? 지금까지 뭐 했냐면 그래머랑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랑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뭘 했냐면 그래머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바꾸고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그래머로 바꾸고 이걸 했어요. 지금 뭐냐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 뭐가 있냐면 트랜지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P가 0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P가 1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프로덕션 룰이 있는 그래머에 서 가능한 거예요. P는 0을 만나면 Q로 간다. 혹은 P는 1을 만나면 P로 간다. 1을 만나면 P로 간다. Q는 0을 만나면 R로 간다. Q는 1을 만나면 P로 간다. R은 0을 만나면 R, 1을 만나면 R. 그래서 0을 만나면 R, 1을 만나면 R인데 R은 뭐였죠? 아까 피니싱이었죠. 그래서 입신호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화살표는 등호, O와 표시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이 등호 다 플러스, 이 화살표 다 등호로 이 O와 표시 다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왼쪽과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쭉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거야 뭐 그냥 풀어주면 되지만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변수가 하나 되는 게 R이죠. 3번은 이 R밖에 없네요. 그러면 R은 0 더하기 1의 R에 더하기 입실론에서 아까 봤듯이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랑 같으니까 이건 알파 스타 베타처럼 0 더하기 1의 스타에다가 입실론을 붙이니까 그냥 0 더하기 스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0 더하기 스타 이렇게 남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R이 있는 거에다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에다가 3의 결과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2에다가 R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주면 0 앞에 붙고 이거 그대로 뒤에 따라 붙고 플러스 1P가 돼요. 그럼 이 상태로 Q를 요 1번에다 집어넣으면 P는 요건데 Q 대신에 여기 들어오니까 0이 앞에 하나 붙고 나머지 다 이렇게 Q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다음 플러스 1P 뒤에 붙여주면 다 풀어주면 이 0 전개하고 0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0, 1P 더하기 1P가 되니까 요 뒤에 있는 거 두 개 얘네 둘은 P로 묶어주고 나머지들 하면 이거 역시 이게 P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랑 같은 형식이니까 요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의 스타에다가 나머지 거 그냥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변수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주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곳에 수식에 대입을 하면서 이제 변수의 숫자를 줄여가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도출하면 됩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뭐 이제는 반대예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바꾸자 이겁니다. 뭐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트가 필요합니다. 뭐 입실론을 레커그나이즈 하는 거는 우리 입실론이 있으면 피니시로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고 왜냐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변환해 준다는 건 어차피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거든요. 자, A를 레커그나이즈 하고 싶으면 이게 현재 I에 있다면 A가 있으면 피니시로 간다라는 이 노트 2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익스프레션과 어떤 익스프레션을 더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면 이건 5하니까 요로 위로 올라가든지 N1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든지 N1 또는 N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가게 만들려면 입실론을 조건을 걸어주면 되고 N1이 끝났을 때 그냥 바로 끝나게 만들려면 여기 입실론 조건 걸어주면 되고요. N1으로 가든지 또는 N2니까 N2에도 마찬가지로 입실론 인풋과 입실론 아웃풋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점이 붙으면 N1을 만족시킨 다음에야 N2로 들어가서 또 다 만족시켜야 되는 즉 이 컨캐티네이션 관계인데요. 그래서 N1을 시작해서 다 끝난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바로 N2로 들어가서 N2가 끝나는 즉시 바로 피니싱이 되면 이제 이 두 개가 나란히 만족시키는 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스타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n이 무한번 돌아야죠. 아니면 한 번도 안 나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i 했을 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입실론의 조건으로 무한대만큼 이렇게 돌 수 있으니까 n스타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예제를 풀어보면 맨 요 안쪽부터 보는 거예요. a를 일단 인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이게 노트 2 b를 인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이건 노트 2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고 이건 노트 3에 의해서 그럼 더해준 건 뭐죠? 이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이게 하나의 N1 하나의 N2가 되고 입실론 조건으로 둘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스타 붙여줬죠. 그럼 뭐죠? 이것처럼 아까 요 통째로 한 다음에 이게 A 더하기 B니까 통째로 한 다음에 바로 입실론으로 가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끝나버리든지 피니싱해서 아니면 일로 한번 들어갔으면 여기서 무한번 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바로 입실론을 끝나게 만들어주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심플리피케이션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을 안 했다 해서 틀렸다 말하진 않죠. 복잡하게 보일 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옵셔널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예제로 바로 가시면 A에서 보시면 A를 레커그나이즈하고 B를 레커그나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A를 인식하는 오토마타, B를 인식하는 오토마타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아무 조건 없이 입실론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신 B로 인식하고 제대로 잘 끝나야 되니까 이제 터미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입실론이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논리적인 사고 과정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C 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C라는 거를 인식하느라고 바로 끝나도 되지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서 무한된 만큼 돌고 나갈 수도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끝나지만 C 무한번 돌고도 A에서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피니싱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특이하니까 외워두면 좋지만 뭐 이렇게 안 쓰고 요거 측에 썼다 그래서 아무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OR로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위로 갈 수 있는 거 A, B를 인식하는 거 하나, C 스타를 인식하는 거 하나 한 다음에 입실론을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A, B예요. A, B가 나온 다음에 A, B가 나와야 되고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A가 나오고 그냥 끝나면 안 돼. B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나오고 B까지 나온 다음에 피니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스타를 붙였으면 얘를 동그라미 두 개 쳐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끝나는 거고 A로 나갔으면 B가 들어온 다음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나오면 B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돌 수 있죠. 그래서 A, B A가 나왔으면 B가 꼭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BA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BA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럴 때는 AB 한 다음에 피니싱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노트 사이에 의해서 입실론으로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이거 N1이 나온 다음에 입실론이 나온 다음에 N2로 넘어가는 단계였으니까 입실론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A가 피니싱이었으니까 이 A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B에서 화살표가 나온 게 아니라 A에서 피니싱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화살표가 나와서 입실론으로 해서 C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뭐 DFA
를 만들어라. 지금 이거는 DFA가 아니죠. 자, 이걸 만들면 이건 DFA가 아니니까 만들어주면 일단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A, B, A, B에서 움직이니까 A, B라는 컨디션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A와 A를 여기서 써야 되는데 그냥 A를 쓰는 게 아니라 A의 입실론 클로저를 써야 되죠. 입실론이 있는 NFA니까 이건 입실론 NFA입니다. 그럼 A의 입실론 클로저는 A가 입실론으로 갈 수 있는 애는 뭐다? A와 C다. 그래서 A, C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의 입실론 클로저입니다. B의 입실론 클로저, C의 입실론 클로저, D의 입실론 클로저 다 구하면 그냥 B, C, D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만 썼지만 얘네도 나름 입실론 클로저를 한 겁니다. 자, A에서 A를 만나면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A에서 A를 만나면 B로 간다고 써도 되고 요 C에서 A 만나면 갈 데가 없죠. 자, A에서 B를 만나면 어떻게 가느냐 하는데 여기서 우리 B로 가는 거 없다고 말을 하지만 보시면 입실론 클로저에 있는 C는 B를 만나면 D로 간대요.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어요. 입실론 클로저 안 해줬으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A는 B로 가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입실론 클로저를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B를 통해서 D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B에 있었다면 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 없고 B에 있다면 B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A로 가지만 여기에 A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실론 클로저인 C까지 구해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D에 있었다면 이제 A를 통해서 C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D에 있었다면 B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우리가 만약 C에 있다면 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없지만 B를 통해서는 D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번호를 A, C 같이 있는 거를 1번, B만 있는 거 2번, D만 있는 거 3번, C만 있는 거 4번이라고 한다면 각각에 맞게 뭐 2, 4, 이거는 3, 3, 1, 뭐 이렇게 번호 붙여주면 그 번호에 맞게 오른쪽처럼 DFA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입실론 클로저 계산하는 법 다시 나오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